자, 긴급 진단 시간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 밤사이 미국 증시가 진짜 역사적인 폭등을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상승 탄력만으로 봤을 때는 1,300포인트 정도, 다우존스 기준으로 1,400포인트 정도가 되겠지만 그 선물 시장에서 하락했던 폭까지 합치자면 거의 뭐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루에 이만큼 올랐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폭의 폭등을 기록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역사적인 폭등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이게 캡슐레이션, 소위 말하면 투매 현상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급락하는 거에 가장 큰 이 매도의 중심 세력은 개인 투자자가 투자대 갖고 있는 주식을 판 게 아니라 파생 상품 위주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바닥을 찍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이 사실 뭐 증시는 이 변동성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변동성이 적어지면서 다시 회복하는 이 모멘텀을 지금 만들었다 이거죠. 그럼 최근에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럼요. 지금 이거 쭉 보시면은 2,400 할 때가 트럼프 지지율이 28%였거든요. 근데 그게 32, 36 가더니 이번에 최근에 나온 건 46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3,000 이거는 뭐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잠시 코로나로 해서 주춤했습니다만 결국 S&P 500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굉장히 같은 모양을 지금 지니고 있다. 즉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은 증시의 변동성을 굉장히 낮게 하는 현상을 우리가 이번에 알 수 있었고요. 최근에 이거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무역 협정하면서 증시가 한번 올랐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이 뭐 무역 협정이 합의가 돼서 된 게 아니라 대선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대선이 되면은 사실 대선이 있는 날은 주식시장이 뭐 굉장히 수익률이 좋고요. 기업들이 그 이익 뭐 추정치를 굉장히 상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선 있는 해에 뭐 어닝 퍼 쉐어가 대개 5.1% 올라갑니다. 평균적으로 1.5%인데 그러니까 뭐 4배 정도,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이번에 올라가는 거는 일단 대선이라는 호재가 증시에 작용을 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는 잠깐 외부적인 충격이 왔습니다만 다시 제 모습을 찾는 그러한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그 대선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이기도 하지만 대선에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게 불확실성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S&P 500의 움직임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과는 상당한 연관관계를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대선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올랐을까요? 얼마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경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압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니 이제 뭐 샌더스가 올라오면 자유주의 대 사회주의 이제 프레임으로 가기 때문에 뭐 축당선 얘기가 나왔고 바이든도 사실 본선 경쟁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고령에다가 3수째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유권자들이 아유 식상해라. 뭐 노예한 정치가들이 나오는데 아예 그럼 트럼프 하던 거 그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사실 굉장히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증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밤부터죠. 3월 3일부터 슈퍼 화요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14개 주에서 경선이 열리게 되는데 이건 좀 전망 어떻게 하세요? 뭐 지금 뭐 양강 구도의 형성에 이제 이 뭐 굉장히 구도를 짜는데 중요한 이제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한다 그래도 사실 슈퍼 화요일 정도 지나면은 후보가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양강 구도로 가니까 아직도 민주당 쪽에서는 후보의 결정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점들이 많아지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트럼프는 굉장히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다른 또 국민들에게 이 어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지금 짜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있다. 혹시 뭐 코로나19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에 이득이 된다는 시각일까요? 네,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뭐 호재를 잡았다고 보죠. 왜냐하면 글로벌 이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게 이번에 코로나19의 경제적인 효과인데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했던 이런 사슬망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계속 주장해왔던
북미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재건에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다 와라. 지금 네. 벌써 3일째 계속 메시지가 다시 리쇼어링하는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들이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급등 중에 하나가 네. FOMC의 이제 금리 인하 0.5까지 한다는데 사실 이런 얘기까지 어저께는 나왔었습니다. 네. 3월 17일, 18일 날 이제 거기 FOMC 이제 회의가 있지만 그 전에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 전에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다음에 OECD가 또 한번 쳐줬어요. 네. OECD가 올해는 좀 지금 0.5% 내렸습니다. 2.9에서 2.4 내렸지만 내년도를 3.0에서 3.3으로 올려버렸어요. 내년도를요? 예, 네. 그러니까 이연 수요에 의한 보복적 소비가 굉장히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재선이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 대선 정치 공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에볼라 때 네네. 사실 그 민주당이 상원 하원을 다 뺏깁니다 공화당한테.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잘 막는다면은 굉장히 좋은 호재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런 악재를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을 굉장히 호재로 바꾸는 데는 탁월한 능력과 또 탁월한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약간의 변동성은 앞으로도 추가로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시장에 긍정적일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불안 심리를 좀 약간은 좀 줄여도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집중 진단 시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2분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김영렬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센터장님께서도 지난 밤사이 미국 증시의 급등 보셨죠?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평가 듣고 싶어요. 네, 우선 지난 6월 말까지 미국 주요 지수가 급락세를 보였고 특히 다우와 S&P 500 지수의 경우는 짧게는 7개월, 1년 전 주가 수준으로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가파르게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그 국채 10년을 포함한 장기 채권 금리가 역사적 저점까지 내려가는 안전자산에 대한 극단적 쏠림 그리고 위험자산에 대한 극단적 기피 현상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통상 이 코로나19 관련된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되었다고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의 급락은 주요 부정적 악재에 대해서 반응하는 매도의 영향이 가장 크겠지만 그것만큼 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매수세 실종에 의한 지수폭 하락폭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난 주말 이후로 미국 정부와 연준 등의 여러 시장 안정 발언 내용 조치를 위한 여러 발언 내용 등의 투자자들이 안도하면서 이 투자자들이 회귀했었던 부분 등이 오늘 주요 지수의 급반등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센터장님과는 저희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나서 중국 증시의 움직임과 우리 증시의 움직임을 비교를 해보면 중국이 우리보다 좀 낫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 거기서 거기다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사실 중국 증시 역시 단기 급락 이후에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었고 현재 중국 입장으로는 이번 코로나19 관련된 경기 침체 요인에 맞서서 쓸 수 있는 정책 카드가 조금은 많은 편입니다. 당장 예대금리 인하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 조치를 진행을 해왔었고 이 중국 정부 역시 각종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 위한 메시지를 시장에 알려놓은 상황인데요. 대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기대를 갖기 위한 여러 경기 부양 정책 카드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한 점 등이 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다소 좀 제약을 받고 그 속도가 더딘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부분 등이 가장 주요한 이유가 되지 않은가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나마 이제 그 6조 2천억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로 했는데 우리 증시가 여기에 어떤 효과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다소 이 추경액에서 비롯한 증시 부양 효과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추경의 대상이 되는 여러 요인 등이 그 생활 안전자금 지급 등이나 그동안 이연되었었던 SOC 사업 투입 등에 대한 재개 등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6조 원 정도의 추경 정도의 부분으로는 우리 침체된 내수 경제를 살리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고요. 현재 우리 정부에서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지금 코로나19 악재가 시장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악재를 제거하고 보았을 때 당시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결국 현재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경기 부양 정책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들만 나오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자산에 대한 신뢰를 갖고 리스크를 부담할 확률은 조금은 낮아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최근 증시의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서 꽤 많이 팔고 나갔는데 워낙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반도체를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럼 한국을 팔았다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반도체를 팔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 판단에 따라서 반도체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좀 결정될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팔았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위험 자산을 줄였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너무 그 범위를 좁혀서 반도체와 국내 주식 쪽에 대해서만 해당됐던 내용이라기보다 최근에 미국 장기 채권 금리, 일본, 독일 등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쏠림이 심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통화정책 기조 역시 완화 기조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라고 얘기하다 보니 지난 하반기 이후로 채권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위험 자산에 집중됐었던 자금 등이 일시적인 이탈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국내 증시를 비롯한 위험 자산에 대한 반등 시점을 가늠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는 결국 시장 금리에 대한 동향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역사적 저점까지 내려간 채권 수익률에 대한 하락세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인가, 특히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냐라는 점을 가정하게 된다면 당분간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 축소 등은 지속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글로벌 경제의 기초 체력이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는 정도는 종합하고 코로나19 관련된 악재가 점진적으로 수습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본다면은 하반기 시장 금리 안정과 함께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회복, 국내 증시에 대한 회복 가능성은 조금은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란 얘기인데 국내 증시에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상위 종목 가운데 반도체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담으면 괜찮을까요? 네. 여러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다양한 산업에서의 여러 가능성 등을 시장에서 지적을 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최근 이 코로나19 악재가 시장에 반영되기 이전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업종 간 수익률에 대한 양극화가 심화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 수익률의 양극화, IT와 IT 아닌 산업 간의 수익률에 대한 양극화가 있었다는 점이죠. 코로나19 악재에 대한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조금씩 확인이 되어가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여러 유연한 경기 부양 정책 등에 대한 반응 등은 앞으로도 시장은 성장주에 대한 수요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결국 새로운 업종에 대한 새로운 업종, 새로운 종목들에 대한 발굴보다 지난 하반기에 이어서 올해 연초까지 시장의 중심축을 삼아왔었던 종목들에 대한 재매수 관점으로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다들 인식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시장 중심의 성장주에 투자를 하자. 이쪽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이쪽으로 가장 먼저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김형렬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